안녕하세요. 가을이만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4대 천왕, 7대 불가 사이. 다른 것과 다른 탁월한 몇 가지를 손에 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누가 정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까?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런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면 보편적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겠죠. 아름다움, 중국 4대 미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할 것 같습니다. 중국 4대 미인을 시대순으로 한 명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서씨가 있죠. 춘추시대 월나라 사람입니다. 오와 월이 전쟁을 해서 월이 졌죠. 월의 왕인 구천이 오의 왕인 부차에게 정치에 대해서 좀 흐릿해지고 역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인을 바치는 게 그 사람이 바로 서씨입니다. 실제로 이 개창은 성공하여 나중에 월나라는 오를 무너뜨리고 복수에 성공하게 되죠. 두 번째 사람은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특히 전한 사람이죠. 한나라와 흉노가 화치를 맺고 흉노의 왕은 궁에 여성 한 명을 보내주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의 부인으로 삼으려고요. 왕은 당연히 후락을 한 다음에 보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하면 고르게 되죠. 여인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왕은 모두를 알 수 없고 화공으로 하여금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초상화를 걸어놓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사람의 초상화를 골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화공에게 뇌물을 주어서 더 아름답게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왕소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화공은 그 아름다운 왕소군을 매우 추하게 그렸죠. 왕소군이 선택되어서 나왔을 때 왕은 왕소군의 미모를 보고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린 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왕소군은 흉노로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 일당으로 그 화공은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초선이고요. 네, 후한 사람입니다. 다른 세 명과 다르게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삼국지의 연예에 나오는 동탁과 여포와 연양과에 관련되는 그 초선이 맞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양옥환, 우리가 흔히 양귀비라고 알고 있는 당나라 사람이죠. 황제의 며느리였는데, 수왕의 처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결국 왕의 귀비가 됩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각각 칭하는 이명이나 별명이 있죠. 서씨는 치머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서씨의 아름다움을 보고 헤엄치는 것을 잊어서 가라앉는다고 해서 치머라고 하고요. 왕소군은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왕소군의 아름다움을 보고 날개짓을 잃어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간이라고 부릅니다. 초선은 달이 초선을 보고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숨었다고 해서 패월이고요. 양옥환이 양귀비가 꽃을 만졌는데 꽃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입을 말아 올려서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고 부르죠. 이 네 명의 미인들은 각각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네 명의 미인에 비하여 네 명에 들진 못했지만 아름다운 미인 조비연이 있습니다. 조비연은 전한 사람이고요. 왕소군이랑 비슷한 시대네요. 왕소군이 11대 원제 때 사람이고 조비연은 12대 성제 사람이니까 왕소군 다음이 조비연이
시대가 되겠네요. 서씨는 특징이라고 그렇지만 심장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서씨를 참 좋아했는데 서씨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대고 얼굴을 찡그렸다고 합니다. 속병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 찡그리는 얼굴 또한 너무 아름다워서 동네 청년들이 참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동네 처녀들이 서씨를 따라서 말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찡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역시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왕소군은 비파를 아주 잘 켰다고 합니다. 중국 고대 미인도에서 비파를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대부분 왕소군일 겁니다. 초선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춤 그리고 노래에 매우 뛰어났다고 하네요. 조비언과 양옥환은 서로 대비돼서 이야기되곤 합니다. 조비언은 매우 가벼웠다고 해요. 임금의 손 위에서 춤을 췄다고 하네요. 양옥환은 매우 성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연수환비라고 하는데 조비언은 가벼웠고 양옥환은 비 살쪘다기보다는 좀 통통한 미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미인들의 특징들을 다 모으면 완벽한 미인이 될까요? 꼭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네요. 아름다운 요소들을 모았을 때 완벽해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조화가 중요하니까 사람에 있어서는 좀 되지 않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앙케이트를 수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 무엇인가 라고요. 여기서 이견 없이 한 공식이 선택되어집니다.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아는 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수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자연수에 1이 있겠죠. 자연수. 신이 주어진 수. 우리가 모두가 처음 알게 되는 수. 부정할 수 없는 바로 그 자연수를 대표하는 숫자 1입니다. 1 다음으로 인간이 발견한 수는 0. 0이 있죠. 자, 1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죠. 1과 0 다음에 자연에서 실생활에 많이 존재하는 숫자 뭐가 있을까요? 파이가 있습니다. 3.14159로 나가는 그 숫자, 그 원주율 파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2가 있죠. 2.71 얼마는 무한소수요. 이 파이와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서 무리수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하죠. 다 왔네요. 우리 수책의 마지막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를 있게 하는 중요한 숫자는 i죠.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4승하면 1이 되는 그 숫자예요. 자, 5개의 수가 있었고요. 이번엔 연산을 보겠습니다. 아는 연산은 뭐가 있나요? 사측 연산에 플러스가 있죠. 더하기. 더하기하고 빼기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그의 음수를 더해버리면 그게 빼기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의 관계도 유사하죠. 역수, 그 수분의 1을 넣으면 곱하면 나누기와 유사해지니까요. 다만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하는 겁니다. 자, 사측 연산이 다 나왔네요. 하나 더 하자면 지수꼴 A의 비승이 있겠죠. 자, 5개의 수, 3개의 연산, 그리고 하나의 기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호, 등호가 있죠. 자, 이 9가지 요소를 섞어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의 i 파이 더하기 1은 0.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공식입니다. 오일러는 참 많은 공식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도 몇 가지가 있지만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칭한다면 이 식이 가장 유명했고 오일러 공식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식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지수에 i가 들어가 있는데 파이라는 무리수를 곱했는데 어떻게 1을 더했는데 0이 될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오일러 공식을 이제 증명해 볼 텐데요. 증명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수학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삼각함수 사인이랑 코사인을 쓸 거고요. 당연히 값 0이나 파이를 넣었을 때 값들을 사용할 겁니다. 이 함수들의 미분값들도 쓸 건데요. 한번 미분해서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자,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한 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세 번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한 걸 한 번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거고요. 네 번 미분하는 것은 세 번 미분한 걸 한 번 미분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가 돼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되네요. 그러면 다섯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한 것과 모양이 비슷해지겠네요. 자, 코사인을 두 번 미분하는 건 한 번 미분한 걸 미분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세 번 미분하는 건 두 번 미분하는 거 한 번 미분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 자, 네 번 미분하는 것은 세 번 미분하는 것은 미분 한 번 되니까 코사인 세타. 네 번 미분하니까 자기 자신과 동일해지니까 다섯 번 미분하면 첫 번째 미분한 것과 같아지네요. 그리고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실수를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면 그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됩니다. 자, 이것들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그래서 아름다운 방식인데요. 자, 한 복소수를 생각해 볼게요. x는 a 더하기 bi, a하고 b는 실수입니다. 이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나타낼 건데요. 복소평면에 x축은 실수부, y축은 허수부. 그래서 한 점은 ax가 될 건데 a, b로 쓸 수 있겠네요. a, b로 쓴다는 건 직교좌표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극좌표계. r과 세타로 나타내는 극좌표계가 있네요. 하나의 수, 하나의 위치를, 하나의 위상을 두 가지 좌표에서 나타냈는데 두 개는 동일한 거겠죠? 그렇다면 자, 이게 a일 거고 이게 b일 텐데 a는 극좌표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활용한다면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b는 r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논의의 편을 위해서 단위원을 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위원이란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죠. 자, 똑같이 xa, b라고 나타날 건데 극좌표계로 나타내면 반지름이 1이니까 세타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동일하게 a는 이번에는 반지름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b는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뀌었네요. 자, 이제 그럼 x라는 복소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는 a 더하기 bi인데 a가 코사인 세타이고 b 곱하기 i인데 b가 사인이니까 i를 앞에 적을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까요? d 세타 dx는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i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i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 x에다가 i를 한번 곱해볼까요? i 코사인 세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식가 보니까 좌변은 분명히 다른데 우변이 같네요. 그러니까 d 세타 dx는 ix가
되겠네요. 자,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게 뭐가 되죠? 그럼 x는 2에 숫자를 그대로 써서 i, 세타,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x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 적분상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값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값을 알고 있죠. 세타가 0이면 1이 되겠네요. 자, 세타가 0,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x는 0이니까 2의 0승은 1 더하기 c, 1은 1 더하기 c니까 c가 0이네요. 그러므로 x는 2의 i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식과 이식 두 가지를 보면 좌변은 같고 우변이 동일해지겠네요. 이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 왔네요. 세타에다가 파이를 한번 넣읍시다. 2의 i 파이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파이는 0이네요. 그러므로 2의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2의 i 파이 더하기 1은 0. 네, 오일러의 공식이 성립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뭔가 잘 와닿으시나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항식을 이용해 볼 건데요.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다고 봐요. 그 함수를 A라는 점 근처에서 근사를 해 볼 건데요. 자, 1차 식으로 근사를 한다면 이렇게밖에 못 하겠죠. 자, 2차 함수로 근사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3차로 근사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4차로 근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실제 함수와 유사해지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A 근처에서 한번 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우선 상수가 있을 거고요. 그건 c0라고 쓸 겁니다. 다음 1차 개수가 있을 거고요. c1이라고 쓸 거고요. 자, 2차는 c2로 쓰고 x 빼기 a의 제곱이 될 거네요. 자, 3차는 c3라고 쓰고 a 빼기 a의 x 빼기 3차가 될 거고요. c4의 x 빼기 a의 4승이 되겠네요. 자, 이유는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이렇게 돼도 나중에 참 근사해지겠죠? 비슷해질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한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 합치면 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의 x 빼기 a의 n승이 되겠네요. 자, 1, 2, 3, 4, 0, 0이니까 맞아지네요. 무한대까지 간다면 fx와 유사해지는 게 아니라 같아지겠네요.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cn 밖에 없네요. 자, cn을 한번 찾아볼게요. 함수에다가 a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fa는 자, a 넣으니까 전부 다 없어지니까 c0만 남고요. 한 번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 이게 없어지니까 c1만 남고 오른쪽은 미분해도 x 빼기 a가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없어질 거고요. 자, 두 번 미분해서 a를 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 2가 내려오고 c2가 남네요. 여기는 두 번만 내려왔으니까 x 빼기 a가 남아있어서 전부 다 없어지고 세 번 할까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3, 2, c3 이유는 없어질 거고요. 네 번 하면 4, 3, 2, c4 자, 그러면 일반항은 n번 도함수에 a를 대입하면 규칙을 볼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요거는
4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1이니까 그러면 자, 일반항은 n 팩토리얼 곱하기 cn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c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cn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a를 대입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걸 여기 넣어 봅시다. 시그마 a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n개 도함수 a에 넣은 것에 x 빼기 a의 n승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 테일러 전개라고 하죠. 이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 볼 건데요. 조금 더 논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0 근처에서 된다면 수식은 f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n개 도함수의 0 x 빼기 a가 없어지니까 n이 되겠네요. 자, 요걸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함수들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이번엔 문자를 좀 다르게 적어 볼게요. x 자리에다가 지수 함수를 쓸 건데 p를 한번 써 볼까요? p는 자, 첫 번째 상수는 0을 넣으면 되니까 2의 0은 1. 자, 두 번째 1 곱하기 C1은 한 번 미분해도 얘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1이겠네요. 그러면 1 곱하기 P. 자, 그 다음 2팩토리얼 분의 개수는 두 번 미분해도 여전히 1이 똑같으니까 1의 P의 제곱. 3팩토리얼 분의 개수는 1. 3승 4팩토리얼 분의 또 1, P의 4승.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네요. 자, 이번에 코사인을 한번 적어 봅시다. P 썼으니까 Q 한번 써볼게요. 자, 상수는 0을 넣으면 되니까 코사인 0은 1. 자, 이번에 개수는 C1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Q가 사인 0은 0이니까 0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팩토리얼 분의 개수는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0,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Q의 제곱이 되네요. 다음은 세 번 미분하면 사인 0인데 사인 0은 0이니까 0이고요. 네 번 미분한 거는 4팩토리얼 분의 개수는 코사인 0은 1이니까 Q의 4승 더하기 땡땡땡땡. 자, 이번엔 사인 쓰고 P, Q 썼으니까 R 써볼게요. 자, 상수 0을 넣으면 사인 0은 0. 자, 이제 이렇게 C1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R. 다음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0. 자, 세 번 미분하면 3팩토리얼 분의 세 번 미분하면 코사인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R의 3승. 자, 다음 4팩토리얼 분의 사인 0은 0이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한 번 더 적을 건데 P 대신 I 세타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2의 I 세타는 1. 자, P 대신 I 세타를 써겠죠. I 세타 더하기고요. 2팩토리얼 분의 1에 I 세타의 제곱이니까 I 제곱 세타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 세타 제곱. 다음 3팩토리얼 분의 1에 I 3승 세타 3승. I 3승은 마이너스 I 3승. 4승은 I 4승은 1. 4승 땡땡땡. 코사인 할 건데 Q 대신에 이걸 넣어 볼게요.
1, 0은 안 쓸게요. 마이너스 2i분의 제곱 안 쓸게요. 3, 0은 다음 더하기 4 팩토리얼분의 세타 4승 땡땡땡땡. 자, 이번에는 사인을 쓸 건데 또 똑같이 넣어 볼 겁니다. 0 안 쓸게요. 0 안 쓸게요. 영 안 쓸게요. 자, 뭐가 좀 보일까요? 같네요. 다르네요. 같고요. 같죠? 다르고요. 같고.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동일하죠. i가 없고 마이너스 있는데 i가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식에다가 i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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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좌변만 적겠습니다.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성립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파이를 대입하면 i 파이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파이는 0이고요. 그러므로 2의 i 파이 마이너스 1을 넘겨볼게요. 플러스 1은 0. 네. 끝났습니다. 과정을 보면서 뭔가 재미를 느끼셨거나 퍼즐 풀었을 때 그런 짜릿함 또는 성취감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수학을 좋아하는 겁니다. 수학을 왜 배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칙연산 그리고 구구단만 할 줄 알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배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제 전공은 수학입니다. 대학생 때 미팅을 나갔을 때요. 요즘 미팅을 안 하나요? 여학생들이 이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수학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67 곱하기 28 해봐 하는데 네, 못해요. 수학과는 계산을 열심히 하는 과가 아닙니다. 수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증명이고요. 증명은 논리를 다루는 겁니다. 수학과 가장 비슷한 학문이 뭘까?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뭘까라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물리나 통계 등을 이야기하죠. 네, 정말 학문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리와 통계는 수학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문들입니다.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으로 나눈다면 제일 앞에 있는 응용 수학, 제1의 응용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수학과 가장 가까운 학문은 철학입니다. 논리를 말로 푼다면 철학이 되는 거고요. 논리를 기호나 수식으로 쓴다면 그건 수학이 될 겁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인 조나단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게 아니고 더 잘 날기 위해서 나는 연습을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학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은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